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조립된 형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맞게끔 KS 규격을 적용하여서 3D, 2D를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도면은 동력 전달 장치 도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도면만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자주 보던 도면들과 비슷한가요? 지금 이런 밑부분에 베이스 바닥 부분과 하우징과 베이스 부분을 이어주는 이런 리브, 이런 가운데도 있겠고요. 이런 리브 부분이 빠져 있죠. 형상만 조금 틀리지 실제 뭐 동력 전달 장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커버라든가 벨트 풀리라든가 기어, 그 다음에 뭐 플랜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도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도면이 기출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도면을 받아 보면은 그릴 줄만 알지 그런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동력의 흐름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리는 것만 연연을 해서 막 그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투상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각각의 부품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면을 보세요. 자, 왼쪽에 이런 2D 형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3D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부품 번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기도 나오죠? 하우징이고요. 재질은 GC200. 주물을 사용합니다. 주적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커버입니다. 본체 왼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육각 구멍붙이 볼트로 조립을 합니다. 여기 보면 베어링 커버라고 나오죠? 그리고 본체와 이쪽 부분에 이런 경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트로 조립을 하죠. 그리고 3번은 안쪽에 들어가는 축입니다. 여기에 쭉 축이죠. 축이 3번이 되겠습니다. 축이 3번. 영어로는 샤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SCM435, SM45C 이런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어네요. 자, 기어 축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키 부분으로 축과 기어를 연결하죠. 그래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키가. 축이 한 바퀴 돌면 기어도 한 바퀴 따라서 돌아야 되겠죠. 동일한 회전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키라는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5번은 플랜지고요. 제일 오른쪽에 붙어 있네요. 플랜지. 축 위에 동일하게 키로서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플랜지는 일반적으로 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번 강의에서 이런 플랜지로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V벨트 풀리로 변경 설계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요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의 커버입니다. 커버. 이쪽 부분의 커버입니다. 6번 커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축과 플랜지 사이에 뭐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볼트로 조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여기 3D 형상에서 보면은 10번은 깊은 홈 볼 베어링이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색으로 나온 거 이것은 오일실입니다. 오일실 이쪽 부분 나오죠? 여기에도 오일실이 있고요. 커버에도 오일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오일실의 역할은 뭐 이 안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름을 넣을 건데요. 기름을 넣으면 축과 베어링에서 윤활 작용을 하면서 회전을 하겠죠. 그런데 이 통 안에 하우징 안에서 돌아야지 하우징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버에서 이런 오일실이 기름이나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4번, 15번 오일 컵과 오일 패킹이 있죠. 자, 이런 오일 패킹은 고무고요. 기름이 물론 흘러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오일 컵을 제거해서 이쪽으로 기름을 넣어줍니다. 아랫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위아래가 두 개가 다 있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11번 와셔, 12번 육각 볼트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조립되어 있죠. 그래서 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왼쪽에는 커버, 오른쪽에는
와셔와 육각 볼트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입니다. 전체적인 형상들을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요.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프레젠테이션 화면인데요. 애니메이트로 저희가 한번 조립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부품들을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할 건데요. 이런 축선상으로 저희가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먼저 축 위에 베어링을 꼽습니다. 좌우 쪽 베어링을 꼽습니다. 깊은 홈볼 베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축이 하우징 안으로 꼽아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커버를 조립하고 육각 구멍붙이 볼트로 4군데를 조립합니다. 반대편도 오일실이 들어가죠. 기름이 새지 못하도록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실을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먼저 키를 조립하고요. 잘 보세요. 키는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키를 조립하고 좌우를 키를 조립합니다. 오른쪽에 기어를 조립을 하고요. 기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와셔와 볼트로 기어를 고정을 시킵니다. 자, 고정이 다 되면 왼쪽에 플랜지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겠죠. 커버와 볼트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무 패킹과 나사로 고정을 해주겠죠. 위아래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 것입니다. 자, 고정이 다 된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런 형상. 실제 이런 형상은 여기에 기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 이렇게 돌면은 동력, 즉 힘이 상대편 기어에서 이쪽 기어로 들어오겠죠. 기어가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도 따라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축이 돌면 그 힘이 보이진 않지만 하우징 안쪽에서 돌게 될 겁니다. 하우징 안쪽에서 이렇게 돌겠죠. 하우징 안쪽에서 돌면은 상대편 이 축과 연결된 키에 의거해서 이런 플랜지도 돌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이 구멍을 통해서 다른 것을 달아놓는다든가 이러면 그런 첫 번째 이 기어에서 시작된 동력이 이런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동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조립된 형상을 전체 단면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단면을 해놓은 조립 영상입니다. 이 안쪽에 하우징 안쪽에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베어링이라든가 오일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이런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규격 지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제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동력 전달 장치는 사실 수학의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고 그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의 정답 도면과 거의 95% 이상 유사한 도면들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키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품입니다. 1번 부품은 하우징이라고 했죠. 3D 형상이 이렇게 있고요. 2D 형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을 그려라 그러면 3D는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도 등각도를 하나 더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2D는 이런 식으로 제도해 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앞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붙어 있는 기어입니다. 기어도 3D 영상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D 영상을 이렇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부의 스퍼기어로부터 입력된 회전운동을 축에 다시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리고 형상을 잘 보십시오. 기어는 우측 면도를 그려줍니다. 그런데 우측을 전체를 다 그리지 않고 국부투상도라고 하죠. 요 키가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만 이런 형태로 그려줍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어가 나온다고 하면 스퍼기어 용어표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놓친 게 있는데 뭐 하우징 또는 본체를 그릴 때 지금 이 도면은 원형 형상이기 때문에 정면도와 좌측면도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뭐 리브가 있고 밑에 베이스 바닥 부분이 있는 형상이라면 본체를 그린다고 하면 정면도 좌측 우측 둘 중에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평면도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3면도를 다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벤터를 그리고 도면을 할 때 형상을 뽑아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평면도를 까먹지 말고 뽑아주셔야 됩니다. 만약 자리가 없다든가 이러면은 뭐 저면도로 해서 구멍 볼트가 들어가는 뭐 그런 구멍만 이렇게 국부투상도로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3번 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안쪽에서 회전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D 형상을 이렇게 보시고요. 뭐 축도 이렇게 보십시오. 다른 부분과 뭐 조금 틀린 것은 일단 거칠기 부분이 지금 나머지 모든 부품은 주조품이 먼저 대표 거칠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W 뭐 예를 들어서 X, Y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축은 대표 거칠기가 X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부품에 비해서 정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거칠기를 유념해 보시고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본체에 삽입된 볼 베어링에 의해서 양쪽에서 지지된다. 스퍼기어에 입력된 회전력을 반대편 회전 전달 요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축을 그릴 때 베어링이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부분의 KS 규격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 부분을 보면은 축은 제도법에 의해서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 같은 회전체는 단면을 한 거와 단면을 하지 않은 것의 형상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해서 단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키와 관련된 부분과 센터 구멍 이런 부분만 국부투상도로 부분 단면으로 단면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보면은 이런 키를 위에서 보는 이런 형상만 국부투상도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즉 이런 부분들은 여기 센터 구멍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빼먹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센터 구멍도 KS 규격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실 때 이런 축 같은 것도 이렇게 척에다가 물려서 회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의 길이가 길어지면 뭐 진동과 떨림이 발생합니다. 떨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심압대로 고정을 시켜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심압대로 고정을 시키기 전에 이런 센터 구멍으로 드릴 가공을 하고 이런 심압대로 고정을 시키겠죠.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게 이런 센터 구멍 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플랜지 보겠습니다. 플랜지 마찬가지로 3D 형상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2D 형상도 확인하십시오. 항상 모든 부품들의 투상의 외형선도 잘 봐야 되겠지만 어떤 규격품, KS 규격품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칠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끼워 맞춤 기하 공차 이런 끼워 맞춤과 기하 공차 거칠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도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조금 부족한 건 상관없지만 아예 기하 공차가 없다. 완전 거칠기가 없다. 이러면 감점 요인이 아니라 실격이라고 했죠.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채점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플랜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 부품은 축 끝에 고정되어서 반대편의 스퍼기어의 동력이 들어와서 축으로 전달된 회전력을 다른 부품이 조립되었을 경우 부품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플랜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렇게 우측 면도를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키가 들어가는 부분은 항상 키와 관련된 이 부분만 그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들은 벨트 풀리, 기어, 플랜지 뭐 이런 것들은 우측 면도의 국부쪽 상도만 그려줘도 무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커버는 뭐 본체나 하우징의 좌우에 있는데 이 도면은 왼쪽에 한 군데만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의 3D 형상을 보시고요. 이런 2D 형상도 대략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버에서 모든 커버는 KS 규격이 딱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 부분에 나타나는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자리를 파주는 부분. 지금 X라고 표현된 오일실 부분. 오일실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육각 구멍붙이 볼트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오일실과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 오일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볼트가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들어갈 만한 자리를 파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일실은 규격집에 나와 있는데 육각 구멍붙이 볼트가 들어가는 규격치 수는 어느 순간 2017, 18 정도 연도부터는 KS 규격집에 빠졌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KS 규격은 자로 재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 도면에 나오는 거는 3mm 아니면 4mm 아니면 5mm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의 규격 지수를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암기하셔서 대략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KS 규격집은 실제 우리가 한국 산업 규격에서 제정된 수많은 규격집 중에서 일부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 규격에서 빠졌다고 해서 실제 없는 규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KS 규격을 감안해서 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의 해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징과 조립된 볼 베어링을 눌러주고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름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실 구멍을 만들어줘서 오일실을 조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우측면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형상이기 때문에 정면도만 그려주면 되고 그냥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부분 확대도 이런 식으로 척도를 2배 정도 키워서 그리고 간혹 가다가 3배를 키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도의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1대1, 2대1, 5대1, 10대1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3배를 키운다든가 3배를 축소한다든가 4배를 키운다든가 4배를 축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2배, 5배, 10배, 20배, 5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3D 형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거두더라도 2D 형상을 우리가 다 본 것들을 모아놓으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와, 이걸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왼쪽 도면을 보고 오른쪽에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3D 부품마다 2개의 등각도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수학의 공식 외우듯이 이렇게 암기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도면과 거의 유사한 도면들을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5시간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왼쪽의 조립 도면을 오른쪽에 3D 형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투상에 관한 것과 각각 부품의 해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 부품에 대해서 인벤터로 먼저 모델링을 하고요. 그런 모델링 한 것을 다 2D로 도면화해서 넘길 것입니다. 한 번에 넘겨서 2D에서 치수 기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벤터에서 넘어온 약간 수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완성된 도면을 출력하는 것을 앞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 플랜지가 있죠. 그 플랜지를 벨트 풀리도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플랜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랜지를 벨트 풀리로 변경해서 그려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계 기사 이런 곳에 설계 변경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